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외국인 집주인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단 대신 보증금을 내주는 대위 변제도 함께 늘고 있는데요. 회수율은 얼마나 될까요? 서울 양천구 목동의 아파트 7채를 보유한 미국 국적 A씨, 보증금 20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서울 금천구의 오피스텔 7채를 갖고 있는 중국 국적 B씨 역시 20억 원이 넘는 보증 사고를 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정부가 대신 보증금을 내줬지만 회수는 한 푼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건이었던 외국인 보증사고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엔 53건, 14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상당수 보증금을 보증공사가 대신 지불해줬는데요. 지난해엔 39건, 99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변제금 회수율은 20%대에 불과합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증공사가 대신 내준 보증금 211억 원 중 155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집주인들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4명, 캐나다, 일본 순이었습니다. 악성 외국 임대인들의 보증금 먹튀를 세금으로 갚아주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출국 제한 같은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 기자, 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네, 최근 5년간 이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외국인 집주인의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대의변제 사고가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미국이 14명, 캐나다가 3명, 일본이 2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먼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사고 자체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1년 3건 5억 원이었던 게 지난해에는 53건 14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4년 동안 90건 220억 원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하면서 허그의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도 함께 늘어나서요. 총 89건 211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허그가 대신 지급한 돈은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회수율이 20%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155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는데 세입자 보호를 위해 쓴 돈이 사실상 국민 세금에서 메워지고 있는 겁니다. 사례를 보시면 더 와닿습니다. 이 서울 목동 아파트 7채를 가진 미국 국적자와 금천구 오피스텔 7채를 가진 중국 국적자는 각각 지난해까지 20억 원 넘는 보증사고를 냈는데요. 허그가 전액을 대신 갚았지만 끝내 단 한 푼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서 일부 악성 임대인에 대한 출국 제한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국이 관세를 올리고 있는데도 우리 수출이 지난달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요? 네, 지난달 수출은 659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7% 올랐는데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정점이었던 2022년 3월 638억 달러를 이 3년 반 만에 넘어섰습니다. 추석이 10월로 밀리면서 조업일이 작년보다 4일 많았던 점이 일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조업일 효과를 빼고 봐도 일평균 27억 5천만 달러, 역대 9월 중 두 번째 수준입니다. 단순한 달력 효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이 구조적 회복세가 확인된 겁니다. 품목별로 보면 이 반도체와 자동차가 투톱 역할을 했습니다. 반도체는 166억 달러, 22%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AI 서버용으로 쓰이는 HBM과 DDR5 같은 고부가 메모리가 특히 많이 팔렸습니다. 자동차 수출도 64억 달러, 16.8% 증가해서 9월 기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순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같은 친환경차 수출이 계속 늘었고 내연 기관차도 꾸준히 팔리면서 균형을 잃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떤 나라에 많이 판 건가요? 네, 먼저 이 미국 수출부터 보시면요. 9월 대미 수출이 102억 7천만 달러로 마이너스 1.4%를 기록하면서 부진했는데요. 반면 미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의 수출은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수출에서 철강이 마이너스 14.7%로 관세의 직격탄을 맞았고 자동차도 일부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성과가 컸습니다. EU 수출은 19.3%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가 유럽 시장에서 크게 팔린 덕분입니다. 또 CIS, 즉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구소련권 국가들로 묶이는 시장은 54.3% 급증했습니다. 아세안도 17.8%, 중남미 34%, 인도 17.5% 늘며 전반적으로 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대중국 수출도 116억 8천만 달러, 0.5% 증가하며 소폭이지만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자동차로만 따져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미국 수출은 19억 1천만 달러, 2.3% 줄었지만 EU 수출은 7억 달러로 54% 증가, CIS는 6억 1천만 달러로 77.5% 증가했습니다. 결국 이 미국 관세로 생긴 공백을 EU와 CIS, 아세안 같은 시장에서 메웠다는 게 이번 통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 기자, 최근에 이제 관심을 끌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 아파트나 상가 같은 건물을 산 외국인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이었다, 이 소식이었는데요. 여기 한 발 더 들어가서 이 중국인들이 어느 지역 부동산을 많이 샀는지도 나왔다고요. 네, 중국인들은 주로 이 부평과 부천, 안산에서 이 부동산을 폭풍 쇼핑했습니다.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경기도죠. 이 경기도에서 외국인이 매수한 것들 중에 중국인이 차지한 게 77%나 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외국인이 법원에 신청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는 4,000건이 넘는데요. 올해 1월 800여 건이었던 게 2월 1,000건을 넘어섰고 그 이후로도 4월까지 수가 증가했습니다. 아까 앵커가 짚어주셨다시피 외국인 매수 부동산 중에 70%에 육박한 2,800건 정도가 중국인이 사들인 수치인데요. 그 다음이 미국인으로 500건이 좀 넘고 베트남, 캐나다, 러시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방금 중국인이 경기도에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사들인 집합 건물이 외국인 중 가장 많았다고 했는데 1,431건이나 됩니다. 그중 가장 많은 지역이 인천 부평으로 200건에 육박하고요. 경기 안산 단원구와 부천 원미구, 시흥, 부천 소사구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는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243건이 있었는데요. 외국인 매수가 이 매수의 45%가 조금 넘습니다. 서울에서는 구로구와 금천구가 각각 47건, 44건으로 중국인 매수가 몰렸습니다. 네, 주로 언론에서는 이 중국인 사례가 나와서 많이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들은 따로 있다고요? 네, 올 들어 강남권에서 아파트 빌라 상가 매수는 미국인이 최고였는데요. 강남 상구에서 12건을 매입한 중국인의 5배나 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미국인 매수 부동산을 지역별로 따져보면요. 당연히 가장 많은 곳은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입니다. 31건이고요. 서울 서초구와 경기 성남 분당구가 각 24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강남구가 20건, 성동구와 용산구가 각 14건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잠시 풀렸던 시기와도 겹치죠. 이 집값이 들썩이는 이 시기에 미국인은 강남 3구 부동산을 58건이나 매입했는데요.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한국에 기반을 둔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택 통계는 교포 여부는 따로 구분하지 않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이 토지 보유 통계를 보면요. 보유 외국인 중 55.7%가 교포고 순수 외국인은 10.5%에 불과합니다. 미국인들이 이렇게 노른자, 똘똘한 한 채를 더 많이 사들이고 있는데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건 중국인들이잖아요. 이유는 이 중국인 보유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외국인 보유 주택은 2022년 8만 3천 가구가 넘었는데 지난해에는 10만 가구를 돌파해서 2년 만에 21%가 증가했고 특히 여기서 중국인 비중이 53%였던 게 56%로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장기 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 비중이 47%인데 이것보다 10%포인트 높은 겁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말 그대로 부동산 폭풍 쇼핑을 할 수 있는 게 뭐 대출 규제나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이 지난 3월에는 33살 중국인이 국내 금융기관 대출 없이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119억 7천만 원에 구입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외국인도 우리 쪽 은행에서 이 대출을 받으면 각종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되지만 그쪽 나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외국인은 세대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다 보니까 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게 중국에서는 최소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살아야지만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사회주의 국가라 소유권이 아닌 장기 임차 사용권입니다. 근데 중국인은 자본주의인 한국에서 돈만 있으면 사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